아침마다 무릎에서 나는 뚝뚝 나는 소리를 그냥 넘기고 계신가요? 칼슘약 꼬박꼬박 챙겨 드셨는데도 통증이 더 심해지신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칼슘이 지금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충격적이지만 칼슘이 뼈로 안 가고 혈관에 돌처럼 굳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본 사례만 수백 명입니다. 심장 혈관이 하얗게 굳어버린 72세 어르신, 칼슘약만 10년을 드셨다더군요. 3만 원씩 10년이면 360만 원인데 그 돈으로 혈관만 막은 셈이었죠. 그분이 하신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선생님, 나는 뼈를 챙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 혈관을 막고 있었네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건강해지려고 10년을 매일같이 챙겨 드셨는데 오히려 몸을 망치고 계셨던 거예요. 이분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세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런 실수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매일 칼슘약 드시면서 뼈는 약해지고 혈관만 막히고 계신 건 아닐까요? 문제는 칼슘의 양이 아니라 가는 길이었습니다.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아무리 먹어도 뼈는 강해지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칼슘이 진짜 뼈로 가는 방법, 그리고 약값 10만 원 아끼면서 통증도 줄인 비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아침에 허리 펴기 힘드신가요? 계단 내려갈 때 무서우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27년간 관절과 뼈 건강을 연구해온 생활영양학 박사 이정훈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단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그 확신을 함께 느끼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칼슘 섭취 방법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되시면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면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기록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 74세 김정자 어머님이 계십니다. 늘 건강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허리가 굽고 무릎이 시리다고 하시더군요. 칼슘약을 5년 넘게 드셨는데도 통증이 더 심해졌대요. 아침마다 무릎이 부어서 손주를 안아주는 것도 힘들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죠.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원인이 단순했어요. 약은 꼬박꼬박 챙기셨지만 염증을 잡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몇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약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염증을 먼저 꺼야 뼈로 칼슘이 갑니다. 그 후로 김정자 어머님은 들깨국 한 그릇을 아침마다 챙겨 드셨고 한 달이 지나자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이 덜 아프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비싼 약이 아니라 제대로 먹는 순서와 방법이 뼈 건강의 열쇠라는 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뼈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 속에서 칼슘이 뼈로 가지 못하게 막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수년간 연구하며 발견한 건 뼈가 약해지는 이유가 단순히 칼슘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몸속 염증과 잘못된 생활 습관이 칼슘의 길을 막고 있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음식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나요? 단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한국영양학회 조사에 따르면 당 섭취가 높은 노년층은 골밀도 수치가 평균보다 18%나 낮았습니다. 제가 만난 68세 박영수님은 하루 2잔씩 마시던 달달한 믹스커피를 끊고 들깨국으로 바꾼 후 통증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이분은 아침마다 커피 믹스 2봉지를 타서 드셨는데 그걸 한 달 동안만 끊어보셨대요. 처음 일주일은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입이 심심하고 뭔가 허전하다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2주째부터 무릎이 덜 뻐근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한 달 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에서 나던 소리가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어요. 박영수님이 특히 힘들어 하셨던 게 오후 시간이었어요. 점심 먹고 나면 늘 졸음이 쏟아져서 단 커피로 정신을 차리셨거든요. 그런데 커피를 끊고 나니까 오후에도 졸음이 덜 오더래요. 처음에는 이상했는데 알고 보니 당이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려서 더 졸렸던 거였어요. 커피를 끊고 물이나 보리차를 마시니까 오히려 오후가 더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커피를 드신다면 식후 1시간 뒤에 당 없는 블랙으로 바꿔보세요. 무조건 끊는 것보다는 점차 줄이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끊으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오히려 더 먹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 믹스커피 하루 몇 잔 드시나요? 생각보다 많이 드시고 계실 수 있어요. 자판기 커피 한 잔, 점심 후 커피 믹스 한 잔, 오후 간식으로 또 한 잔.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하루에 3잔 이상 드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한 잔에 설탕이 약 10g씩 들어간다고 보면 하루에 30g 이상 드시는 셈이죠. 이게 매일 쌓이면 염증이 만성화됩니다. 짠 국물도 문제입니다. 소금은 칼슘을 끌고 소변으로 내보내버립니다. 대한골대사학회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가 많은 그룹은 칼슘 배출량이 30% 이상 높았습니다. 70세 이순덕님은 짠 국 대신 들깨 한 숟가락을 넣은 된장국으로 바꾼 뒤 다리 저림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이분은 평생 짠 국을 드셨던 분이에요. 아침마다 된장찌개 국물을 밥 말아서 한 그릇 드시고 저녁에도 국물을 꼭 한 그릇씩 드셨죠. 그런데 제가 간을 줄이고 들깨를 넣어 보시라고 권유드렸어요. 처음에는 맛이 싱겁다고 불만이 많으셨습니다. 평생 짜게 드셨던 분이니까 당연한 반응이었죠.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입맛이 바뀌더라고요. 오히려 전에 먹던 국이 너무 짜게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이순덕 님이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식당에 가서 국을 드셨는데 너무 짜서 놀랐다고요? 예전에는 이 정도가 딱 맞았는데 이제는 도저히 못 먹겠더래요. 그만큼 입맛이 바뀐 거죠.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서는 밤에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전에는 새벽에 다리가 저려서 깨는 일이 많았는데 그런 일이 거의 없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종아리 쪽이 많이 편해졌대요. 저린 증상이 줄어드니까 잠도 깊게 자게 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국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간은 평소보다 20%만 줄여보세요. 짠 반찬 대신 들깨가루나 김가루를 곁들이면 맛을 유지하면서 염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국 없으면 밥 못 먹는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부분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국을 꼭 드시고 싶으시면 국물보다는 건더기를 더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탄산음료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탄산 속 인산 성분이 칼슘을 녹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서도 탄산음료를 주 4회 이상 마신 여성은 골절 위험이 40%나 높았다고 보고됐습니다. 73세 김순자님은 사이다 대신 보리차로 바꾼 후 다리 저림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분은 여름만 되면 시원한 사이다를 냉장고에 항상 준비해 두셨던 분이에요. 더울 때 시원한 게 당기니까 하루에 한두 캔씩은 기본으로 드셨죠. 그런데 제가 보리차를 차갑게 해서 드셔보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에는 맛이 없다고 하셨는데 매실청을 조금 넣어보니까 맛이 괜찮아지더라고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다리가 덜 저리고 특히 장단지 쪽이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김순자님이 놀라워하셨던 게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게 훨씬 편해졌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뻐근해서 한참 서 있어야 했는데 이제는 바로 걸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원한 음료가 당기시면 냉보리차나 매실차로 대체해 보세요. 탄산수 역시 과하면 인산염이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여름철에 탄산음료 자주 드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바꿔보세요. 탄산음료는 순간적으로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을 주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뼈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뼈가 이미 약해진 상태라서 더 조심하셔야 해요. 들깨 속 좋은 지방이 열에 약하다는 사실 아셨나요? 들깨 속 오메가 지방은 염증을 줄여주지만 열에 약합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 따르면 오메가 지방은 80도 이상에서 60% 이상 파괴됩니다. 69세 김말수님은 끓는 국에 들깨를 넣다가 방법을 바꾸고 2주 만에 무릎 부기가 줄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불을 끄고 30초 뒤에 들깨 한 숟가락만 넣으셨대요. 이분은 평생 들깨를 국에 넣어 드셨는데 항상 국이 끓을 때 넣으셨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불을 끄고 넣으라고 말씀드렸더니 그게 뭐가 다르냐고 하셨죠. 그래도 한번 해보시라고 권했어요. 그랬더니 2주 만에 무릎 부기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퉁퉁 부어 있던 게 많이 나아졌다고요. 계단을 내려갈 때도 예전보다 훨씬 편하다고 하셨어요. 김말수님이 특히 놀라워하신 게 무릎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 열감이 줄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무릎이 항상 뜨끈뜨끈했는데 이제는 시원한 느낌이 든다고 하셨어요. 이게 바로 염증이 줄어든 증거입니다. 과하게 넣으면 소화가 더딜 수 있으니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들깨 언제 넣으시나요? 지금까지 끓는 물에 바로 넣으셨다면 오늘부터 꼭 바꿔보세요. 이 작은 차이가 정말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햇볕 부족 문제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을 뼈로 끌어당기는 자석입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65세 이상 중 78%가 비타민 D 부족 상태였습니다. 75세 박철수님은 목이버섯을 일주일에 3번 드신 뒤 3개월 후 골밀도 수치가 상승했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햇볕을 거의 안 쬐셨어요. 피부가 타는 게 싫어서 외출도 잘 안 하시고 나가실 때도 양산을 꼭 쓰고 다니셨죠. 그러다 보니 비타민 D 수치가 많이 낮았어요. 병원에서 검사했더니 정상 수치의 절반도 안 됐대요. 제가 햇볕에 말린 목이버섯을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목이버섯은 비타민 D가 풍부하거든요.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한 줌씩 드시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맛이 없다고 하셨는데 볶음이나 잡채에 넣으니까 괜찮더라고요. 3개월 후에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조금 올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담당 선생님이 뭘 하셨냐고 물어보실 정도였대요. 박철수 님도 신기해 하셨어요. 약도 안 먹었는데 수치가 올랐다고요. 그리고 박철수 님이 느낀 또 다른 변화가 있었어요. 기분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우울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목이버섯을 꾸준히 드시니까 마음도 가볍고 활력도 생겼다고 하셨어요. 햇볕에 말린 목이버섯을 반찬으로 드시거나 비타민 D 액상 한 방울을 물에 타서 드세요. 과용하시면 두통이나 구역감이 생길 수 있으니 하루 권장량만 지키셔야 합니다. 요즘 햇볕 쬐는 시간 하루 얼마나 되시나요? 10분이라도 매일 쬐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이나 오후 4시 이후에 팔이나 다리를 내놓고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햇볕을 쬐셔도 비타민 D가 합성됩니다. 겨울에는 햇볕이 약하니까 20분 정도는 쬐셔야 해요. 이렇게 작은 습관만 바꿔도 몸은 바로 반응합니다. 이제는 칼슘이 잘 흡수되도록 돕는 부엌 속 재료들의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천 단계입니다. 제가 직접 임상 현장에서 확인한 5가지 재료, 이 순서대로만 챙기면 뼈와 관절이 놀라울 만큼 달라집니다. 들깨부터 말씀드릴게요.
들깨 속 오메가 지방은 염증을 60% 이상 완화합니다. 팔팔 끓는 국에는 절대 넣지 마세요. 불 끄고 30초 뒤에 한 숟가락만 넣으시면 됩니다. 미역국, 된장찌개, 김치찌개 모두 가능하고요. 하루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들깨를 보관하실 때도 주의하셔야 해요. 공기 중에 오래 두면 산패가 되거든요. 냉장고에 밀폐용기에 담아서 보관하시고 가능하면 한 달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들깨를 사실 때는 국산으로 고르시는 게 좋아요. 수입산보다 신선도가 훨씬 좋거든요. 들깨가루를 사시는 것보다는 통들깨를 사서 집에서 갈아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들깨가루는 금방 산패가 되기 때문이에요. 통들깨를 믹서나 절구에 갈아서 바로바로 사용하시면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흡수됩니다. 오늘 저녁 국 불 끄고 들깨 넣어 보실래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라울 겁니다. 검은 깨는 정말 대단한 재료입니다. 칼슘은 우유의 8배, 흡수율은 3배나 높습니다. 통째로 먹으면 흡수가 안 됩니다. 꼭 갈아서 드셔야 해요. 믹서나 절구에 콩가루 한 숟가락 넣고 함께 갈면 잘 갈립니다. 밥, 미숫가루, 김밥, 나물 무침에 뿌려 드세요. 하루 한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검은 깨를 고를 때는 윤기가 나고 알이 통통한 걸 고르세요. 쪼글쪼글하거나 색이 바랜 건 오래된 거니까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검은 깨도 들깨처럼 갈아서 바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미리 갈아둔 검은 깨가루는 산패가 빠르기 때문에 영양소가 많이 파괴됩니다. 귀찮으시더라도 먹기 직전에 갈아서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검은 깨를 갈 때 콩가루를 섞으면 더 잘 갈리고 맛도 고소해집니다. 검은 깨와 콩가루의 비율은 2대1 정도가 좋아요. 여러분은 깨를 갈아서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통깨로만 드셨다면 지금부터라도 갈아서 드셔보세요. 씹히는 식감은 좀 덜하지만 흡수율은 비교가 안 됩니다. 멸치가루와 새우가루도 빼놓을 수 없죠. 멸치는 자연 칼슘이고 새우는 연골 성분이 풍부합니다. 비린내 제거를 위해 반드시 볶아서 사용하세요. 뼈가 약하신 분은 멸치가루, 관절이 아프신 분은 새우가루를 드시면 됩니다. 둘 다 아프시면 반씩 섞어서 된장찌개에 넣어 보세요. 멸치를 고를 때는 색이 은백색이고 몸통이 통통한 걸 고르세요. 머리가 떨어져 있거나 부서진 건 선도가 떨어진 겁니다. 멸치를 볶을 때는 약한 불에서 천천히 볶아야 비린내가 안 나고 고소한 맛이 납니다. 센 불에 볶으면 타버려서 쓴맛이 나거든요. 5분에서 10분 정도 천천히 저어가면서 볶으시면 됩니다. 멸치가 노릇노릇해지면 불을 끄고 식힌 다음 믹서에 갈아주세요. 새우가루도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 수 있어요. 멸치와 새우 중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필요하신가요? 뼈가 시리고 약하시면 멸치, 관절이 삐걱거리고 아프시면 새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목이버섯은 비타민 D가 풍부해서 칼슘을 뼈로 끌어당깁니다. 햇볕에 말린 국산 제품을 고르세요. 불린 뒤 볶음, 잡채, 탕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말린 것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목이버섯을 불릴 때는 미지근한 물에 30분 정도 담가두면 부드럽게 불어납니다. 찬물에 불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뜨거운 물에 불리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어요. 목이버섯은 식감이 쫄깃쫄깃해서 입맛이 없을 때 먹기에도 좋습니다. 잡채에 넣으면 식감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지죠. 목이버섯 볶음을 만들 때는 마늘과 파를 넣고 참기름에 볶으면 맛있어요. 간은 간장 한 숟가락 정도만 넣으시면 됩니다. 오늘 반찬에 목이버섯 추가해 보시겠어요? 마트에 가시면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깻잎과 청경채는 칼슘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짜게 간하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깻잎 3장에서 5장, 청경채 한 줌이면 됩니다. 쌈이나 볶음으로 간단히 드세요. 깻잎은 향이 강해서 좋아하시는 분과 싫어하시는 분이 나뉘는데 싫어하시는 분들은 살짝 데쳐서 드시면 향이 좀 줄어듭니다. 깻잎을 쌈으로 드실 때는 된장이나 쌈장을 살짝만 찍어 드세요.
짜게 드시면 나트륨 때문에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청경채는 깻잎보다 향이 약해서 누구나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청경채 볶음을 만들 때는 마늘과 굴소스를 넣고 볶으면 맛있습니다. 센 불에 빠르게 볶아야 아삭한 식감이 살아요. 너무 오래 볶으면 물러져서 맛이 없어집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깻잎 몇 장 올려 보실까요? 아니면 청경채 볶음 한 접시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들깨로 염증을 끄고 검은깨로 채우고 멸치와 새우로 단단히 부치고 목이버섯으로 흡수시키고 깻잎으로 지키는 것.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실천의 방향을 함께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보면 잘못된 상식은 칼슘만 먹으면 뼈가 강해진다였고 올바른 관리법은 염증을 먼저 꺼야 칼슘이 뼈로 간다였습니다. 칼슘을 잘못 섭취하면 혈관이 굳고 통증이 심해지지만 올바른 순서로 먹으면 뼈는 다시 살아납니다. 특히 들깨와 목이버섯, 깻잎의 조합은 비싼 약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몸을 회복시키죠. 제가 27년간 연구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약에만 의존하시던 분들이 이런 자연 재료로 바꾸고 나서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드리자면 내일 아침 미역국을 끓이실 때 불을 끄고 들깨 한 숟가락만 넣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뼈의 길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미역국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된장찌개든 김치찌개든 어떤 국이든 불을 끄고 들깨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그리고 검은깨 한 숟가락을 갈아서 아침 밥에 뿌려보세요. 처음에는 귀찮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고 나면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매일 들깨를 넣는 게 번거로웠는데 지금은 자동으로 손이 가더라고요. 점심이나 저녁에는 멸치가루나 새우가루를 반찬에 뿌려보세요. 국에 넣어도 좋고 나물에 뿌려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목이버섯 반찬을 드시고요. 매일 깻잎이나 청경채를 식탁에 올려보세요. 이렇게만 하셔도 3개월 후에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의 6개월 후 모습은 반드시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시는 분과 미루시는 분의 차이는 6개월 후에 확실히 드러납니다. 오늘부터 오총사 시작하실 분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